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분량을 좀 뽑아야 되니까 네. 선생님이 다 좋으신데 그 전체적인 역량, 자기 연출이라든가 뭐 강의, 애들과의 호흡이나 이런 그 뛰어난 역량에 비해서는 발음이 의외로 좀 약간 샌다라는 인상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네, 제가 딕션이 좀 안 좋죠. 네, 제가 어렸을 때 턱이 약간 틀어져 있어서 교정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입을 안 열고 한 10년을 살았더니 이게 발음이 저도 그래서 아마 영상을 보시는 중간중간에 입을 크게 한번 벌리는 모습이 계속 저도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발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최고의 연습 방법, 제 책을 보셨죠? 배우겠습니다. 봤어요. 저 그 빨간색 책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컨설팅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 내용 중에도 이 훈련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약 강의를 잘하고 싶다, 내지는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럴 때 목소리로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목소리로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가장 차별화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좋은 목소리와 좋은 딕션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명드리자면 링크 걸어드리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제 책이나 제 유튜브에 올라간 내용 중에 기적의 플러스펜 훈련법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시면 훈련 방법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하시면 좋고요. 중요한 거는 이건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봐서 아 그렇구나 라고 알아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 책 제목이 실전 프레젠테이션 스터디, 실전 프레젠테이션 학습 이런 게 아니라 실전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 결국은 트레이닝을 해야지만 실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펜을 무시는 거죠. 펜을 물고 잠깐만 보여드리면 입술이 이 펜에 닿지 않아야 돼요. 네, 입술은 이 펜에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펜이 떨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유지하시려면 목의 근육, 입술 근육, 입 근육, 입술 근육들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것도 되게 힘듭니다. 이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는 겁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훈련을 하시면 스마일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강의나 이런 거 할 때 경직되시기 쉽죠. 갑자기 돌발 질문이 나오거나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 애가 막 대든다 이런 경우 왔을 때 표정이 경직되기 쉬운데 이 스마일 페이스 훈련을 하시면 이걸 물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유를 벌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걸 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연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훈련법인데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훈련법이죠. 단점은 딱 하나, 하기가 어려워. 실제로 해보시면 아 진짜 힘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한번 나와보세요. 펜을 무시고 자, 입술 구조가 안 문제이시면 손을 처음에 딱 드셔도 돼요. 여기 딱 드셔도 돼요. 이렇게 든 상태에서 앞니를 불어요? 네, 그냥 이에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에 얹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구강 구조에 관계없이 뭐 깊게 물면 더 힘들고 살짝 걸치면 쉽지만 전혀 상관없고 그냥 얹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자, 입술에 닿지 않는다. 이 양끝이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불편합니다. 발음이 선명하지 않죠? 자, 편,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해보세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퍼펙트.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소리가 안 났죠. 근데 신경 써서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납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상태를 지속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려면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아니죠.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으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렵고, 그러려면 이쪽 목의 근육,
입 근육, 입술 근육들이 단련이 돼야 돼요. 실제로 단련이 돼야 사운드가 이렇게 목 근육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을 수시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이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조금만 신경 써서 해봅시다. 실제로 이 훈련 해보시니까 힘드신가요? 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빠르게 붙여서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나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이거 구강구조에서 소리가 안 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리는 다 나요. 중요한 거는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죠. 왜 어떤 때는 소리가 잘 나고 어떤 때는 소리가 안 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경 써서 또박또박 정성껏 읽으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그냥 무심결에 흘려서 읽으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소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집중력을 기르고 습관을 만들고 이게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은 이걸 읽고 이걸 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냥 얘기하셔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선명한 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선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최소한 강비조만큼 평상시에 얘기하는데 소리가 나오도록 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 수업을 하시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사항은 뭡니까? 중점이요? 중점. 나는 이 수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이거다. 뭐 아이들의 즐거움이라든가 아이들을 더 자유롭게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놀이에 좀 더 즐거웠으면 하는 것이 놀이가 해보세요. 놀, 이, 가, 좀, 더, 면,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과의 놀이가 좀 더 즐거웠으면 합니다. 저는 아이들과의 놀이가 좀 더 즐거웠으면 합니다. 퍼펙트.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해보시니까. 지금 아픈 데가 없으세요? 좀 더 할 때 이 턱 근육이 불편해요. 그냥 조금 하시면, 자 보세요. 초보자분들은 어디 근육을 많이 쓰시냐면 입술을 벌려야 되니까 이 얼굴 근육을 많이 쓰세요. 얼굴 근육을 많이 써서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구력을 요구하고 10분 이상, 20분 이상 프레젠테이션에서 선명한 발음을 얻으시려면 목 근육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1분은 목 근육으로 당기고 또 1분은 얼굴 근육으로 당기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말을 해야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서 꾸준히 연습하셔야지만 효과가 있고 잠깐 물고 제대로 발음하시는 거는 물론 효과가 있습니다. 발음을 교정하는 데 효과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물고서 뭐 낭독을 하든 낭송을 하든 계속 읽으면서 힘들다. 어느 부분이 한계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발음을 못 내고 있겠다. 앞으로는 더 이상 선명한 발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한계 지점까지 점진적 과부하가 걸리듯이 꾸준히 과부하를 걸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셔야지만 훈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훈련을 했는데 별거 아닌데? 별로 힘들지 않은데? 라고 하시면 연습이 안 된 거죠. 진짜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얼굴이 막 땡겨. 뜨거워. 혀가 뻣뻣해. 이런 고통의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발음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다. 위급한 상황이나 장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때 정확한 발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한 번만 물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짜주니까. 책의 내용과 편집은 내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실천 트레이닝을 위한 낭독 연습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보고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면서 트레이닝합니다. 네, 자 보세요. 지금 읽으실 때 잘못 읽으신 거 여러분이 쉽게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인데 쪼가 생깁니다. 쪼가 편편하게 딱 플랫에 붙여서 쭉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어가 걸리듯이 책의 내용과 편집은 나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낭독 연습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거나 하시면 안 돼요. 물고 읽어도 플랫하게 딱 바닥에 붙여서 올라가는 거 없이, 그리고 균일한 속도로 양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의 내용과 편집은 내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낭독 연습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보고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면서 트레이닝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책의 내용과 편집은 책의 내용과 편집은 아니죠. 책의 내용과 편집은 책의 내용과 편집은 내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자 보세요. 한 줄을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내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내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트, 레, 레, 이, 이, 닝, 닝, 을, 을, 트레이닝을 트레이닝을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네, 자 침착하게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그렇습니다. 소리 나는 거예요. 자. 낭독 연습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보고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면서 트레이닝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가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면서 트레이닝합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트레이닝합니다. 자, 어떠세요? 안면 근육이 마비되는 것 같습니다. 자, 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의 내용과 편집은 내용과 올리시면 책의 내용과 편집은 내레이션 원고 형식입니다. 실전 트레이닝을 위한 낭독 연습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내용을 보고 두 번째부터는 반드시 소리내어 읽으면서 트레이닝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대부분 다 실수하시고, 지역에서 유명하신 우리 윤수의 강사님도 발음이 좋다라고 평가받지만 실제로 연습을 해보면 발음 사이사이에 비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이 강의를 잘하고 있다, 내가 인기 강사다 하시는 분들도 자만하지 마시고 한번 읽으면서 본인의 실력을 평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잘한다고 해서 강의를 잘하게 되느냐? 잘하게 됩니다. 훨씬 더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습을 했을 때 나는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실력이 있으신 거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잘 못하시는 거예요. 기준은 이 나레이션 원고를 10분간 읽었을 때 처음과 끝이 똑같다, 그리고 중간에 틀리거나 잘못 읽는 부분이 한 번 정도밖에 없다 라고 할 때 A급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꼭 기억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 책을 백날 읽어봤자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낭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책을 규정에 맞게 2번 이상 낭독했다, 이만큼이요. 통째로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100시간 정도까지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으시면, 낭송하시면, 특히 물고 낭송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물고 읽어보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해보셔야 이 훈련의 성과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 효과적인 부분이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강사, 유명한 아나운서들도 다 했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고서 그 경지까지 가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재능 있는 분들도 이 훈련을 통해서 그 경지까지 갔으니 여러분들도 이 훈련을 해서 그 경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한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볼펜을 물고 하는 게 뭐 겨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로 해보고 나니 발음이 훨씬 더 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